방송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여기는 일본의 어느 방송 스튜디오. 한국과 일본의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방송 촬영을 하던 도중 갑자기 미국 출신의 월드스타가 스튜디오에 난입하자 출연진 전원이 깜짝 놀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잠시 후 월드스타의 행동을 본 일본 출신의 연예인들이 당황하다가 이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대체 이 스튜디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인 벨라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샬럿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요즘 들어 큰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벨라는 새로운 앨범이 나올 때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청음회를 가지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곡 발매를 앞두고 어떤 나라로 가서 청음회를 가질지 의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라가 이번에는 한국에 가장 먼저 가면 안 되냐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큰 시장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벨라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벨라가 이전에 한국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니 이번에는 벨라 말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가봐야겠다 싶었죠. 결국 저희는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을 다녀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된 뒤로 벨라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처럼 들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렇게 한국을 가는 게 좋은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6년 전 벨라와 함께 처음 내한했을 때 그제서야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답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한 것보다 크고 깔끔하게 공항이 정돈되어 있었고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모두 친절하게 느껴졌거든요. 벨라를 맞이하러 온 수많은 팬들이 있었는데도 질서를 지키면서 벨라를 위하는 게 멀리서도 보였답니다. 벨라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매너가 좋은 나라는 처음이라고 엄청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그때 벨라가 한국을 무척 좋아하게 됐나 봐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장시간 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귀에 딱지 않게 한국이 정말 멋진 곳이니까 다음에 꼭 와야 된다면서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때 벨라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지 그 눈빛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말릴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벨라는 그 이후 미국에서도 종종 한국에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벨라의 한국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콘서트 투어 일정을 잡을 때도 항상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곤 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큰 시장을 먼저 고려하려고 하는데 벨라는 늘 한국은 언제 가는지 우선적으로 일정을 잡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취향이려니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은 한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나서야 풀렸어요. 당시에 저는 콘서트장 뒤에서 벨라의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국 관객들의 반응에 정말 놀라웠답니다. 거대한 콘서트장에서 2만 명의 관객들로 가득 찬 객석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벨라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이걸 떼창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2만 명이나 되는 관객들이 벨라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왜 벨라가 한국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바로 이해가 가더군요. 정말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거운 호응이었습니다. 관객들의 열정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벨라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함께 춤을 추고 그녀가 농담을 할 때마다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벨라가 한국어로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괜히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벨라의 콘서트를 마치 관객이 된 듯이 보고 있었는데 콘서트 마지막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관객이 벨라에게 태극기를 던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받은 벨라는 너무 감동적이라고 고마워했고 태극기로 자신의 몸을 감싸는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의 함성을 지르면서 벨라의 리액션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벨라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자기를 환영해준 나라는 처음이라고 그 태극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콘서트장에 국기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콘서트장에 국기를 들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벨라가 공연한 날이 8월 15일 광복절이었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를 조금 검색해보니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왜 벨라의 태극기 리액션에 한국 팬들이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다른 가수들은 한국 공연 후에 가까운 일본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상 효율적이기도 하고 두 나라의 음악 시장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벨라는 광복절의 의미를 알고 난 후로는 절대 광복절에 한국으로 왔다가 일본으로 가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벨라가 그토록 원하던 한국에 도착했고 역시나 벨라의 한국 사랑은 정말 각별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팬들이 사인을 요청해도 벨라는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팬 서비스가 좋지 않은 스타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벨라의 성격이 안 좋다며 악플을 많이 달기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벨라가 사인을 거절하는 이유는 데뷔 초엔 정성스레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했다가 나중에 그 사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는 걸 보고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한국 방문에서 벨라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한국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일일이 정성껏 응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벨라를 변하게 만든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벨라한테 다른 데서는 사인을 안 해주면서 한국에서는 왜 사인을 해주는 거냐고 묻자 벨라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한국 팬들에게서는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이 멀리서도 느껴진다고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사인을 요청할 때조차 매너 있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사인을 해준 거였다고 말하더군요. 이번에 한국에 오자마자 벨라가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은 바로 청음회였어요. 청음회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벨라는 마치 첫 공연을 앞둔 신인 가수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 줄지 걱정하던 벨라를 껴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좋은 반응들이 올 거라고 토닥여줬습니다. 다행히 제 예상대로 청음회에서 한국 팬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콘서트 못지않은 열기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벨라는 MC를 맡은 한국 가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고 MC분이 한국에 오면 꼭 비빔밥을 먹어야 한다고 추천해줘서 저는 그 말을 꼭 귀담아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으로 군말 없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 맛있어서였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미국에서 자극적이고 느끼한 음식만 먹다가 한국 음식을 처음 먹으니까 좀 싱거운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선 왜 이렇게 밍밍하게 음식을 먹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담백한 맛이 자꾸 생각나면서 계속 한국 음식이 땡기더군요. 뭔가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으면서 그 안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한국 음식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올 때도 솔직히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물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좌석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한국에 도착해서 먹을 맛있는 음식들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사실 한국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장시간 비행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청음회 끝나고 다들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아까 MC분이 추천해준 비빔밥을 먹으러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혹시나 다들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싶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벨라라면 뭘 먹든 한국 음식이면 다 좋다 할 테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들 비빔밥이 궁금하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비빔밥집으로 향했어요. 비빔밥이 눈앞에 나오기 전까지 저는 어떤 음식인지 알아보지 않았어요. 괜히 검색해서 어떤 음식인지 미리 알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검색도 안 했답니다. 하지만 비빔밥이 나오자마자 검색하고 먹으러 가자 할 걸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비빔밥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너무 실망했거든요. 눈앞에 놓인 그릇 안의 재료들을 보는 순간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그대로 사그라드는 기분이었다니까요. 저는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눈앞에 있는 건 완전 야채 덩어리였어요. 색깔별로 야채가 정갈하게 올려져서 예쁘긴 했지만 아무리 예뻐도 제 눈에는 그저 야채일 뿐이었어요. 고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거의 안 보였고 다들 말없이 빨간 소스에 밥을 열심히 비벼 먹는 걸 보면서 다들 정말 이게 맛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비빔밥이 갈비나 삼겹살 같은 고기 요리인 줄 알고 왔었거든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음식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비빔밥집에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먹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입에도 대기 싫었지만 반이라도 어떻게든 먹어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비빔밥이 나오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먹는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빨간 소스가 매우니까 적당히 넣으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얼마나 맵겠어라는 생각으로 소스를 2바퀴를 휙휙 돌려놓고 열심히 비볐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모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한 바퀴도 채 돌리지 않고 비벼 먹는데도 너무 매웠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비빔밥 한 숟갈을 크게 퍼서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야채가 많은 음식인데도 씹는 맛이 좋았고 빨간 소스에 들어있는 작은 고기 조각들이 비빔밥의 맛을 더 잘 살려주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재료들이 잘 어울려서 오길 잘했다 싶다니까요. 하지만 입에 넣은 밥을 몇 번 씹다 보니 입안에서 정말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참다 못해 물을 3컵이나 마셨답니다. 직원분이 소스를 조금만 넣으라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욕심냈더니 매워서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제서야 한국이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나라라는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아차 싶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먹었답니다. 물론 생각한 것보다 비빔밥 맛이 괜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컵 마시는 방법으로 비빔밥 그릇을 끝까지 비웠어요. 물을 거의 한 통을 다 마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3배는 많이 먹은 것 같은 포만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비주얼만 봤을 땐 실망스러웠던 비빔밥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정신없이 비빔밥을 먹고 나니까 다들 배가 터질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한국 음식들은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항상 양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다들 이대로 호텔로 돌아가기엔 아쉬웠는지 주변을 산책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천천히 주변을 걸으면서 한국 거리를 구경하는데 미국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들은 건데 근처에 초보자도 쉽게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더군요. 처음엔 배 터지게 먹고 등산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한국 와서 또 언제 등산로를 걸어보겠거니 하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들 좀 망설이다가 결국 등산을 가기로 했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까 뭔가 이상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라 궁금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영어로 된 설명도 없고 그림으로 된 설명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결국 번역기 앱을 돌려서 겨우 알아냈는데 놀랍게도 해충퇴치제더라고요. 버튼을 누르면 몇 초 동안 스프레이가 나오는 구조였어요. 저희 팀 모두가 벌레를 무서워하는지 제가 한번 몸에 뿌리고 나니까 다들 눈을 반짝이면서 자기도 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곳곳에 있는 물건들이 정말 센스 있고 실용적이었거든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한국엔 당연하게 있어서 놀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고 감탄하게 되는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해충퇴치제도 그중 하나고요. 전 원래 산에 가면 벌레한테 자주 물려서 와요. 그러다 보니 항상 등산할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충퇴치제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가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완만한 구간이 나왔는데 거기에 성곽이 쫙 들어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광경에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초록빛 산과 바위를 따라 이어진 성곽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리저리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찍고 이 순간을 눈에 담아가고 싶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물론 저는 미국에서도 가끔씩 등산을 하곤 해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 코스면 별로 안 힘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제 체력이 이렇게나 안 좋았나 싶었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의 체력은 얼마나 좋길래 이 코스가 초보자 코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성곽이 있는 산은 한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미국에도 예쁜 자연이 많지만 이렇게 성곽과 산이 잘 어우러진 곳은 없거든요. 걸을 때마다 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데다 이렇게 높은 성곽을 쌓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생각한 것보다 등산로가 높고
다들 힘들어해서 너무 높이 안 올라가고 그만 내려가기로 했어요. 다들 같은 마음이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더 올라가면 내일 근육통으로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저 멀리서 또 신기한 물건이 눈에 띄었어요. 벨라도 신기했는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달려가서 만지작거리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벨라가 그걸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전 멀리서 벨라한테 그거 아까 본 해충퇴치제 아니야? 라고 물어봤지만 벨라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그거랑은 완전 다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물건은 어디에 쓰는 건가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벨라가 궁금했는지 그 물건을 들고 이리저리 몸에 한번 뿌려보더군요. 벨라가 직접 뿌려봤는데도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다고 두 어깨를 으쓱했고 저희도 결국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물건인지 몰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내려가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저희 모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아저씨가 그걸 발에다 뿌리면서 흙먼지를 털어내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걸 저렇게 쓰는 거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었어서 그런지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만 신기한 줄 알았는데 벨라 표정을 보니 저랑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아저씨가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어건을 몸 구석구석 사용하면서 흙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프로페셔널해 보이던지 괜히 멋있어 보였다니까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에어건을 잡고 이리저리 흙먼지 털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아저씨처럼 잘 털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옷에 더 많은 먼지가 붙는 것 같아서 민망했어요. 그래도 재밌는 경험했다 생각하니 즐겁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등산로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믿기 힘들었어요. 미국이었으면 아마 누가 기계를 통째로 훔쳐갔을 거예요. 아니면 금방 고장나서 고장난 팻말만 덜렁 걸려 있었겠죠? 한국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 제자리에 잘 놓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이 뼛속까지 배어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점들이 한국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 같다고 느꼈답니다. 그렇게 짧은 등산이었지만 다들 힘들어해서 차에 돌아와 널브러졌답니다. 피곤했지만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차에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벨라가 시원한 음료나 마시러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말에 다들 지친 눈빛이 순식간에 반짝거리는 걸 보니 괜히 웃음이 나왔답니다. 벨라가 이런저런 메뉴들을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미국에서는 한국 카페만 있으면 1시간이 넘게 줄을 서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카페 음료는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가는데 도대체 언제 도착하나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멍하니 구경하는데 문득 멀리서 안전요원이 신호봉을 규칙적으로 흔드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저렇게 계속 신호봉 흔들고 있으면 팔도 안 아프나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미리 그쪽을 피했고 아까 신호봉을 흔드는 안전요원을 가까이서 보는데 저는 그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요원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더라고요. 순간 너무 신기해서 저것 좀 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다들 뭔가 했는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공사를 하면 저렇게 로봇을 세우나 봐 하면서 설명해줬더니 다들 저만큼 놀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공사 중인 도로에 표지판만 덜렁 세워두고 말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눈에 확 띄는 노란 옷에 빨간 신호봉 휘두르는 안전유도 로봇을 쓰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고 미리 피해갈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 같아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져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미국도 제발 한국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부러웠다니까요. 미국이 세계 1위 나라라고 해서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땐 다들 너무 힘들어해서 그나마 좀 멀쩡한 제가 카페에 가서 직접 주문하기로 했어요. 다들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낯선 이름들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이 카페에서 유명하다는 녹차라떼를 꼭 먹어보고 싶어서 녹차라떼랑 초코라떼를 시켰어요. 계산하고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살짝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분께서는 두고 간 진동벨을 주시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손님의 이름을 불러서 음료를 가져가게 만드는데 한국은 이렇게 진동벨로 조용히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런 작은 배려에서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미국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목이 터져라 손님 이름 부르는 통에 대화를 하다가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항상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일부 카페만 진동벨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안 쓰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진동벨이 하루빨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드디어 음료가 나와서 다 같이 한 모금씩 마셔봤는데 와, 녹차 라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처음엔 녹차여서 좀 씁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달달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어우러져서 질리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마실 수 있었어요. 이거 마시자마자 왜 한국 카페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정말 음료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가야 하는데도 벨라는 계속 한국에 미련이 남는 눈치더라고요. 공항 가는 내내 한국에 더 있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벨라의 한국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한국은 좋긴 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특이하고 모든 게 다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벨라한테는 다음에 또 오자라고 하면서 겨우 달래고 달래서 비행기에 태웠답니다. 비행기에서도 벨라는 계속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있었어요. 부디 일본에서도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벨라가 일본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한테만 사인해주고 일본인들은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거 계속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일본 팬들의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눈빛에서 서운함이랑 화난 기색이 느껴졌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차에 타고 나서 벨라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보다 일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일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 말하면 벨라가 적당히 알아듣겠지 했지만 역시나 그렇게 쉽게 넘어갈 벨라가 아니었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벨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는지, 왜 제 말을 못 알아듣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국 일본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사고를 쳤거든요. 유명 프로그램 출연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었는데 벨라가 나와야 할 타이밍은 방송 중간쯤이었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제발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고 속으로 빌면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아이돌 그룹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벨라가 참지 못하고 스튜디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너무 빨리 뛰어나가서 제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벨라는 제 마음 같은 건 안 중요한지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 상의도 없이 갑자기 벨라가 들이닥치니까 현장에 있던 일본 진행자랑 연예인들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벨라만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굴에 써있는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니까요. 심지어 일본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아이돌 그룹하고만 친한 티를 그렇게 팍팍 내면서 포옹하고 셀카까지 찍었던 거 있죠. 일본 연예인들도 어떻게든 같이 셀카를 찍고 싶어서 연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던데 보는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방송 진행자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거 있죠. 알고 보니 벨라가 그렇게 갑자기 뛰쳐나간 이유는 한국 아이돌 그룹하고 인사하고 싶어서였어요.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벨라의 순수한 팬심이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걱정되더라고요. 결국 방송이 끝나고 벨라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데로 갔어요.
안 그래도 공항에서도 일본만 차별하는 거냐는 말이 나왔는데 방송에서까지 이러면 분명히 다른 일본 팬들한테 욕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안 좋아하더라도 제발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벨라는 단호하게 싫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거 있죠. 앞으로 일본 활동은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벨라의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할지 머리가 아팠어요. 벨라가 이런 식으로 너무 일본에 비해 한국만 편협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